하시겠습니다. 네, 국립암센터 원장님께 네. 묻겠습니다. 국립암센터는 단순히 암 연구와 진료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암관리사업의 중심축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네, 특히 2021년 국가암 데이터 센터로 지정된 이후에는 임상, 영상 등 다양한 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하면서 국내 연구자들의 암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그런데 국가암 데이터 센터에 월간 분석 환경 자원 사용률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연구자들이 암 빅데이터 분석할 때 쓰는 서버나 저장 공간, GPU 같은 컴퓨터 자원이 얼마나 꽉 차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자료를 보면 데이터 활용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올 하반기에는 이미 사용량이 100%를 넘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13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같은 인프라로는 불과 1년도 안 돼서 새로운 암데이터 연구 지원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상황이라는 걸 뜻하는데요. 이 정도면 이미 경고등 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활용이 지연되면 진단과 치료기술 개발의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원장님, 이 부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암 환자들을 위한 진단 또 치료 기술 개발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양질의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국가암 데이터 센터는 2023년부터 데이터를 네네, 짧게 말씀 주시면 예. 이 부분 인프라 확충이나 자원 네. 효율화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 GPU 확장을 포함한 원격 분석 환경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정부와 함께 또 한 가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세계가 의료 AI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활용 경쟁이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맥킨지 앤 컴퍼니 보고서에 따르면 AI와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통해 글로벌 의료 비용에서 최대 3,600억 달러 절감할 수 있다고도 분석을 했는데요. AI 의료 시스템 전체를 혁신하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AI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원장님, 국립암센터가 앞으로 AI, 머신러닝 등 첨단 기술이 국가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 질의 끝나고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글로벌 암 연구, AI 연구를 위해서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암 데이터의 주권 중심으로서 국립암센터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답변. 아니, 저 시간이 짧아서 예. 이거 질의 끝나고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 다음은 한국장기조직 기증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나오셨나요? 예. 네, 잠시 멈춰주시고. 네, 원장님, 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해서 장기 기증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여러 사람의 삶으로 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증원의 존재 이유이자 또 제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증원 업무보고 첫 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조직 기증을 촉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즉 기증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기증원의 핵심 사명이겠죠. 예. 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뇌사 추정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0년 뇌사 추정자 신고가 2,175명에서 2024년에는 2,986명으로 37%가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증 동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요. 2020년에는 36.1%에서 올해 8월 기준 27.5% 역대 최저 수준인데요. 이거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증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사 장기 기증 절차를 보면 1단계는 의료기관이 내사 추정자를 신고하는 단계고 2단계가 중요한데요. 기증원 코디네이터와 의료진이 함께 보호자 면담하는 단계, 이 면담 과정에서 기증 절차가 안내가 되고 동의를 얻게 되는 거죠, 원장님. 네. 네, 그런데 내사 추정자를 실제 기증자를 연결시키는 이 고리 중심에서 기증원이 있는데 지금 이 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증 동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기증원은 코로나 시기에 의료진이 바빠서 상담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끝났고 동의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기증원이 역할과 책임을 하고 있다고 보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또 기증원이 본업의 중심을 잇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요즘 보고서에서 교육사업, 홍보사업, 유가족 지원사업 같은 부차적인 사업에서 더 필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본업인 기증자 확보가 줄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장기이식 대기자가 4만 7천여 명에 달하고요. 5년 새 대기 중 사망자는 41%나 증가를 했습니다. 또 기증원은 올해 8월 기준 동의율 27.5%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계신 기증원 코디네이터와 현장 의료진 노고에는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기증원이 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역할을 다하는 기관으로 서주시길 바라는. 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 맞는 사항이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장기 기증원에 있는 모든 장기 구독 종사자들, 코디네이터들은 기존에 했던 것 이상으로 110% 이상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의료 대란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핑계 같습니다만 사실 또 그게 전혀 아닌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담을 담당한다든지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이 많이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면담 연계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저조했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기증 동의율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욱더 그런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기증자들과 기증자 가족들 그 처우의 개선을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AI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은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국립암센터에는 국가암 데이터 센터가 있어서 금년 말까지 450만의 암 환자 데이터가 모이고 이 암 환자 데이터는 임상 데이터라든지 또 통계청의 사망 데이터 등을 해서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그 손색이 없는 데이터이고 나아가서 저희는 유럽 암 데이터 허브인 룩셈부르크 국립암 연구소와 협력 연구를 지금 글로벌 융합형 국가암 데이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관심 가져주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셨죠? 자, 다음 박희승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